안녕하십니까. 도시압TV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수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저도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종목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올해와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왜 오피스텔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자, 모든 오피스텔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르고 좋은 오피스텔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오피스텔을 고르는 방법과 그리고 오피스텔이 지니는 장점과 단점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만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으로 알고 계신 수요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인식이 최근에 와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오피스텔일 뿐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과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텔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합성으로 신조어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듯이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건축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택의 각종 규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상품으로 주목이 되고 그동안 많이 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강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화된 주택 관련 금융 규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반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용이한 편입니다. 게다가 이 브랜드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들 그리고 자본이 부족한 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자, 20년 5월부터 21년 5월 1년간의 기록인데, 자, 오피스텔의 경우 16.14%,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12.15%로 오피스텔이 4% 정도 더 높게 상승률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첫 번째, 실제 수요자들에게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하는데 청약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한 채건, 10채건 청약 점수 모으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한 메리트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피시는 수요자도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일단 오피스텔에 실제 입주해서 거주하면서 해칭이 되죠. 이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주 비용의 상승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청약 점수를 부지런히 모아서 나중에 정말 우수한 입지, 마용성이나 강남 쪽에 분양을 노리고 전략을 만드신 그런 수요자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세 중과 이게 최대 12%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단일 세율입니다. 물론 이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을 살 때 아파트를 사는 것과 오피스텔을 사는 것, 당연히 오피스텔이 더 취득세가 많죠.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1에서 3%, 하지만 오피스텔은 4%잖아요. 하지만 요즘에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다 9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는 3%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 비교를 했을 때는 1%만 더 부담을 하면서 대출을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오피스텔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전히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당연히 이 선호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를 봤을 때는 현재 가치를 투영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신축의 경우엔 오피스텔이 전세가가 오히려 높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해 봤을 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요. 이 분양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입주권과 동일하게 가게 되는데 이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아직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입주 전에는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이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중에서 입지가 이제 업무 중심지 가깝다면 오피스로 임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오피스로 월세로 임대를 주시게 되면은 아예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 때문에. 자, 그래서 사무실로 일부러 임대하시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 자, 요즘에는 대부분의 현장이 이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경우에 따라 계약금 10%로 잔금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도 있죠. 일단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이 100실이 안 되는 경우, 100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네. 그 외에는 전매가 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잔금 때까지 만약에 끌고 갔다. 그러면 10% 금액만 들어가고 잔금 전에 전세 계약을 미리 맺은 후에 전세가 바로 들어오게끔 한다라면 이 계약금 10%하고 그 나머지 차액 부분, 전세를 놓고 차액 부분과 취득세만 있다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투자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 시공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대가가 분양가를 넘어서는 현장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엔 정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 아파트 분양 보면 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 바로 전세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도 한번 봐야겠죠. 자, 오피스텔 투자의 단점. 일단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장점 얘기할 때도 언제나 아파트가 상위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금성이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약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요즘에 브랜드들이 대거 오피스텔에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아파트와 동일하고 면적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환금성이 많이 나아졌다. 실제로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을 고른다면 차익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도 환금성이 아파트보다는 약하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두 번째, 일반 주택에 비해서 관리비가 높다. 이 부분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세대수도 적고 그리고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리고 중앙관리식으로 중앙냉난방이 되는 오피스텔 경우에는 관리비가 엄청 비싸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특히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높지만 그렇게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진 않거든요. 지금도 구축 같은 경우에도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 발전하고 세대수도 많은 오피스텔, 뭐 1000세대 이상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있어서는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면적 대비해서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파텔로 모두 제공되는 오피스텔도 있겠지만 섞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1.5룸, 2룸, 3룸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오피스텔, 한정된 면적에서 지어지다 보니까 뭐 상업지라던가 이런 데서 지어지게 되면 면적 대비 세대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그런 경우 지분이 굉장히 적겠죠. 토지에 대한 지분. 그리고 이게 연식이 되다 보면 내역 연수가 뭐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또 다시 개발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점.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점차적으로 늘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단점들이 점점 커버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굉장히 영리해졌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만 찾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도 오피스텔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라고 보긴 아직 이릅니다. 자,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오피스텔 투자를 실패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이 분양상담사의 얘기만 듣고 수익률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10%, 6%, 7%,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5% 이상만 나와도 눈이 번쩍 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점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해당 수익률에 대해서 확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세상에 확정된 수익률은 없다라는 점 다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피스텔 투자하기 전에는 시장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더 잘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제시한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을 정도의 적합한 저렴한 매매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월세 수준이 시장의 수준과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고, 또 대부분 수익률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높은 수익률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작은 오피스텔들이란 말이죠, 공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수익률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작은 오피스텔이 뭐 원룸형인 오피스텔들. 하지만 나중에 매도할 때 매도 환금성은 이 매수하는 수요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낮습니다. 매수하시는 분도 이 원룸에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매수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을 받을 수요자만 있지 실제로 거주할 분들이 매매를 하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죠. 그럼 안 그래도 부족한 오피스텔 환금성에 더한 극악의 환금성의 상품을 내가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 스펙트럼이 약하게 되잖아요. 매수를 차후할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그럼 가격도 당연히 오르지 않습니다. 황금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가진 오피스텔을 투자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까 수익률 얘기했죠. 수익률이 좋게 나온다는 것은 매매 가격 자체가 낮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형성된 시장가가 있는데, 시장에서 받는 월세가 있는데 이 오피스텔만 뭐 2배, 3배 월세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매가가 필요한 것인데, 자, 매매 가격이 낮다 보니까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 케이스에 원룸 형태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오피스텔 투자 실패하는 분들은 거의 뭐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원룸, 또 수익률만 집중하다가 내가 잘못 샀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2인 이상 신혼부부죠. 신혼부부 이상 거주가 가능한 주거 형태가 매매 상승률이 높더라. 실제로 서울의 중심 입지에 학군 입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룸의 매매가는 투룸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자, 수요 스펙트럼을 넓혀야만 오피스텔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시는 요인 중 하나인데, 베드타운 성격의 신도시에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경우. 자, 베드타운이면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많고 이 업무 기반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도시에 오피스텔 투자다. 대체할 수 있는 상품군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파트 값도 뭐 오피스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또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수요자가 과연 많겠습니까? 차라리 아파트를 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 실패 요인을 피하기만 한다면 실패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 그럼 무조건 성공하는 오피스텔 방정식도 알아봐야겠죠. 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아파트를 고를 때 이 요인들이 결합이 된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신도시였건 서울의 한복판이건 간에 수요자들이 과연 선호하는 지역인가, 이것을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되고요. 자, 추후에 또 공급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입지보다는 좀 제한적인 입지, 이런 입지가 차익으로 이어지는 교집합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이 군락을 형성하는 주거벨트 라인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주거벨트 라인보다는 이 아파트가 부족한 지역, 주택이 부족한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수요 대비 공급은 항상 부족한 입지가 되겠죠. 그래서 업무나 상업 중심지를 공략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브랜드에 혹해서 그냥 분양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세심하게 입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주변 대비 시세를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변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강남 지역과 마용성 지역들이 특히 그렇죠. 주변 아파트 매매가를 대비했을 때 이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임대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장의 임대가가 얼마에 형성이 돼 있고 과연 이 입지의 이 오피스텔이면 임대가를 어느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오피스텔 투자가 되실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대세인 부동산 종목 오피스텔, 바로 아파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패 요인, 좋은 오피스텔을 고르는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더샵TV에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샵TV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